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에, 화력수 기초를 했는데요. 어, 이번에는 응용 화력수를 응용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종이는 A4 용지의 4분의 1 사이즈. 시중에는 어, 어, 엽서 카드라고 해서 카드 용지를 따로 팔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 검색을 해보시면 뭐 캔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보면 어, 그 엽서 카드 용지를 20장 또는 30장 단위로 해서 한 2, 3천 원, 한 3천 원 정도에 팝니다. 그러면 한 묶음에 어, 20장 또는 30장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면 아주 좋겠어요. 그게 없으신 분은 에, 보통 여러분 문구점이나 이런 데 가면 도화지 팔아요. 조금 두꺼운 게 좋겠죠. 두꺼운 것을 이렇게 뭐 반접고 또 반접고 해서 A4 사이즈의 4분의 1 정도, 뭐 4분 그렇게 그 얘기는 좀 작게 그려보시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작은 것으로 계속 숙달을 시켜서 이제 요령이 생기면 조금 더 큰 것에 그려보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작은 사이즈로 이제 그려보고 어, 작은 것은 상당히 엽서로 쓰기도 아주 리플렛이라는 게 있잖아요. 리플렛, 어, ip사귀처럼 생긴 레터라는 거죠. 잎사귀처럼 엽서기, 엽서라고 하는. 그리고 엽서라는 말이 그렇네요. 잎사귀 엽자잖아. 그죠? 잎사귀에 뭐 글을 써서 주는 아주 작은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종이가 엽서이고, 영어로는 리플렛, 예, 립레터인가요? 뭐 하여튼 줄여서 그렇게 되고 있죠. 크면은 좀, 음, 뭐랄까, 너무 무식하다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자, 어쨌든 오늘은 화력수의 응용을 1차적인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테두리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물론 나중에 익숙해지면 굳이 테두리를 안 하고 여백만 살리면 되니까 지금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방 한 1cm 정도를 예, 가급적이면 이 경계를 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려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미리 경계를 해놓으면 너무 그림이 꽉 차서 숨이 막히는 그런 그림은 에,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아래에는 이제 땅이다 또는 잔디다라고 하는 지면을 한번 설정하고요. 자, 이번에는 나무가 똑바로 자라는 게 아니라 삐뚤삐뚤 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나무도 센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조금 센터에서 벗어난 데서 먼저 출발을 해보죠. 자, 이런 것이 예를 들면 쭉 올라가다가 얘가 옆으로 이렇게 쓰러지겠죠.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죠. 이 쓰러지는 거, 안 쓰러지게 하려면 어떻게 돼? 얘가 중간에 의해서 안 쓰러지게 이렇게 좀 되겠죠? 그리고 얘가 또 이 상황은 어때? 이 나무는 이게 안 쓰러질까요? 이쪽이 길고 하니까 더 쓰러지겠죠? 그러면 얘가 중간에도 얘에서 이렇게 해서 안 쓰러지게 이렇게 가지를 만들어 봐요. 자,
이런 원리,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지들을 막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소문자 Y라고 말씀드렸죠? 예, 소문자 Y.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해서 공간이 있는데 소문자 Y를 만들 수 있어요. 얘도 어때요? 이렇게. 아까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윤곽을 이렇게 하라 그랬죠. 여기서 뭐 동그랗게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동그랗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자, 이런 걸 생각을 해보고, 자, 여기도 어때요? 예. 빈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또 가지를 내보내고, 이런 가지들은 잔가지를 소문자 Y를 생각하시면서 소문자 Y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도 소문자 Y, 소문자 Y, 소문자 Y, 소문자 Y, 소문자 Y, 소문자 Y, 소문자 Y. 자, 브레이크다운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얘도 어때요? 여기서 좀 안 쓰러졌으면 좋겠어요. 이쪽으로도 해놓고 이렇게 또 쪼개고 쪼개고 얘도 어때요?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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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고. 여기가 또 좀 약해 보인다. 뭐 가지가 똑같이 나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긋나게 자 이렇게 해서 쪼개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지난번에 어떤 기계적으로 앞서서 그렸던 거 잠깐 볼까요? 앞서서 그러면서 이걸 보면 네. 딱 와서 둘러 나가지고 올라가서 두 개를 쪼개주고 두 개를 쪼개주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나무가 처음부터 비닥하게 시작을 하면서 예, 안 쓰러지면서 이게 어떤 좌우 대칭을 벗어난 이런 나무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역동적이죠. 역동적이에요. 자, 이렇게 됐으면 물론 이것은 이제 여러분의 가지의 굵기를 이제 훈련이 됐으면 뭐 사실 이런 연필선 이런 거 그릴 필요 없어요. 바로 그려버릴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연필에 일단은 훈련을 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정도 되면은 대충 나무의 전체 구성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무의 위계를 설정을 한다고 했죠. 나무의 굵기. 여러분 하천이 아주 실개천이 점점 커서 큰 강을 이룬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그런 어떤 하천 지도를 그린다 생각하시고 나무를 그려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죠. 자, 위에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실개천이 이렇게 와요. 모여지면 어떻게 돼? 조금 더 굵은 천이 된다 이거죠. 얘도 어때요? 실개천이 모이면 다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조금 더 굵은 게 되겠죠. 이쪽에서도 어때? 실개천이 시작돼서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굵은 게 될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실개천이 모이면 이쪽에는 어떻게? 조금 굵어지게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실개천 조금 굵어지고 이런 실개천이 모여지면 조금 굵어지고 자 실개천 여러 개 모였습니다. 어떻게 돼요? 더 굵은 하천이 되는 거죠. 자 이쪽에 이런 천들이 모여요. 이런 냇물이 모여서 어떻게 돼? 조금 큰 물을 만들어내는 얘도 어때요? 조금 실개천이 굵어지고 조금 굵어지고 더 굵어지고 그렇죠? 여기 왔을 땐 이런 것들이 더 합쳐져서 어떻게 더 굵은 것이 되는 거죠. 여기도 실개천이 모여서 굵어지고 실개천이 모여지고 이렇게 되고 실개천이 모여서 조금 더 굵어지고 더 굵어지고 더 굵어지고 그리고 얘는 어때? 이런 물들이 모였으니까 더 굵어지는 거지요. 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뭐 것이 되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무들이 이렇게 그 쪽쪽 이렇게 올라가는 나무도 있지만
중간에 막 변형이 생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변형을 줘보는 거죠. 가다가 얘가 한번 살짝 예, 예, 휘기도 하고 그죠? 여기도 그냥 가다가 이렇게 휘고 얘도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지만 뭐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나뭇가지를 한번 그러면 펜으로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래서부터 해도 상관없고요. 예, 위에 잔가지에서부터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잔가지부터 해볼게요, 저는. 자, 이렇게 펜으로 그렸지만 만약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여기서 다시 더 쪼개서 잔가지를 더 만들어도 되고, 어, 이 잔가지가 많으면 좀 더 풍성해지겠죠, 그죠? 예, 여기도 이렇게 해서 예, 아, 공간이 더 여유가 있네. 자, 잔가지는 이게 과감하게 이렇게 오버래핑 시켜주면 더 풍성해 보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모여져서 실개천이 모여서 조금 더 굵은 가지를 만들게 되고, 이쪽도 이렇게 막 잔가지가 있는데, 얘가 만나서 조금 더 굵은 가지가 만들어져요. 자, 이쪽도 쭉 잔가지를 해놓고, 예, 공간이 있는데, 얘네들이 실개천이 모여서 조금 큰 가지를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도, 예,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서는 여기 공간에, 예, 잔가지를 모아서 조금 굵은 가지. 자, 이쪽도 이렇게 잔가지, 그 공간이 있네요. 그럼 또 여기서 쪼개서 잔가지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와서, 네, 얘도 이렇게 해서, 여기 공간이 있죠? 그러면 막 이렇게 해서 잔가지를 만들어줘. 자, 이 잔가지들은 어때요? 실개천이 모여서 조금 큰 물을 이루고, 조금 큰 물을 이루다가, 이게 더 합쳐지면 더 큰 물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이쪽은 어때요? 이런 물들이 모여서 더 큰 물이 이루어지겠죠? 예, 조금 더 굵어지게. 네. 자, 이쪽도 볼까요? 예, 잔가지, 예, 잔가지. 공간이 있네요. 공간에 더 쪼개서. 이쪽도 이렇게 해서, 예, 스몰 y, 스몰 y. 그리고 가지가 모여지고, 실개천이 모여서 조금 큰 물을 이루고, 큰 물들은 더 큰 물을 이루고, 그렇죠?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냥 직선도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나는 변화를 주고 싶다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와가지고 갑자기 뭐 이렇게 변화를 줘도 좋아요. 예. 그리고 이쪽에도 볼까요? 예, 잔가지 이렇게 잔가지 있으면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예, 잔가지를 더 쪼개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실개천은 모여서 조금 큰 갭을 만들고 더 굵게 나오고 예, 여기도 시작되는 잔가지가 있으면 예. 이거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간이 여기서 쪼개도 좋겠고 아니면 여기서 또 이렇게 나가도 좋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그러면 요 두 가지들이 여기 만나서 큰 가지가 큰 몸통을 이루잖아요. 자, 몸통 이루는데 예. 아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한번 이렇게 북뚝하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 그럼 나도 그럼 어떻게 한 번 더 이렇게 해보자. 아래는 또 이렇게 굵게 해보자. 어, 더 재미있어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 나무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맨 땅이에요? 아스팔트예요? 가장 좋은 것은 잔디밭이죠. 그래서 잔디밭을 이렇게 짧은 선분으로 이렇게 만들. 아니다, 좀 풀이 있는 게 좋겠어요. 뭐 좋아요. 이렇게 풀은 이렇게 해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잔디밭은 하나보다는 이렇게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러면 나무가 다 된 거죠. 여기 이제 사람을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예, 또 서 있는 거로 하면 남자 그리고 약간 슬림하게 하고서 끝에 가서 이렇게 다리 부분을 그려주는 거죠. 자, 여자는 조금 이렇게 하고 짧은 치마 입어볼까요? 네, 네. 이런 정도 해서 다리를 길게 하면 어, 미니스커트를 입은 거예요. 그죠? 여기 아기는 여기는 젊은 연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이렇게. 자, 이러면 이제 연필 이제 펜으로 윤곽 잡은 건 다 그렸어요. 이제 연필선이 좀 불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필선을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또 이렇게 선으로 구획되어진 허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자, 여기서는 조금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나중에 컬러링 할 때 빛을 받는 부분은 색을 안 칠한다고 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선도 빛을 받는 부분을 확실하게 받게 하려면 선도 빗금이 안 가게 하는 방법을 쓰면 좋습니다. 그건 뭐냐면 짧은 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작은 곳은 다 채워주고 자 여기 뭐 잔잔한 건 먼저 채워보도록 하죠. 채워놓고 작은 곳은 채우고 이렇게 좀 두껍잖아요. 두꺼우면 가다가 선이 끝까지 안 가고 살짝 측면을 비워두는 거예요. 살짝. 여기도 마찬가지로 빛을 받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끝까지 가지 않고 살짝 띄워줘요. 여기는 뭐 그냥 가도 될 것 같고. 자, 여기서는 꽤 굵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빛이 어디서 온다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아, 항상 빛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까? 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죠. 그럴 리가 있겠나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 수도 있죠. 그러면 빛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다 빗금을 치지 말고 살짝 끝을 이렇게 비워둔다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몸통이 됐어요. 몸통은 더더욱이나 그런 것을 의식을 하고서 예, 살짝 비워두는 거지. 어때요? 이 흑백만으로도 빛을 오른쪽에서 받고 있구나. 하얗게 반사가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펜으로 앙상한 가지들의 나무가 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니까 너무 이쪽에 경계선으로 가지가 너무 가지런하게 정렬이 된 것 같아.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딱딱 자른 것처럼 사람이 어떤 일부러 전지를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불규칙하게 해야 되고 그 조금 어긋나게 살짝 이렇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톡톡 튀어나온 것이 좋습니다. 가지런하게 딱 정리가 되면
상당히 사람의 손을 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흑백으로 할 때는 점을 이렇게 뭐 찍는다고 말씀드렸죠? 찍을 때 어떻게 바깥으로 조금씩 여유 있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가지 안에만 이렇게 찍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살짝 가지 바깥으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날 수 있도록. 혹자는 그래요. 나무가 이제 여기가 좀 비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어 있으면 가지를 만들면 되죠. 가지를 만들어 가면 여기서 나가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여기서 얘가 조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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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가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 얘는 어떻게 여기서 조금 더 굵어야 되겠죠? 예,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뭐 가끔가다 나무가 생뚱맞는 가지도 있어요. 이거 몸통 부분에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끔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도 있다고 했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흑백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 뭐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어차피 칼라로 할 건데 뭐그 검은 거 이거 다 할 필요가 있느냐? 네. 칼라로 한다 그러면 사실 요거 검은색으로 점 찍는 거 안 하셔도 돼요. 바로 그냥 칼라로 다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칼라로 들어갈 텐데요.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앞서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렸던 나무에 비하면 상당히 변형된 나무가 만들어졌죠. 그죠? 상당히 역동성도 있고. 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정도 이제 그리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길을 다니시면서 길가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주변에 있는 나무를 관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돌입을 하게 된 겁니다. 자세히 나무의 어떤 흐름에 어떤 형태로 커나가고 있는지, 가지가 어떻게 분화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나무가 이쁜데 그 나무 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보고 나서 돌아서면은 다 잊어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여러분이 책상 위에서 이렇게 했을 때 생각이 안 나면 핸드폰을 끄적거리면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나뭇가지의 원리들을 좀 모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몇 번 모방하게 되면 이제는 그걸 안 보고 여러분이 나뭇가지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그린 거에 이제 또 채색을 해보겠다 이거죠. 네. 이번에도 어,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칼라 사인펜 수성도 있겠고 저는 이제 유성으로 이제 사용합니다. 유성을 쓰는 이유는 어, 뭐겠어요. 혹시라도 그 누구 애써서 엽서 카드를 딱 줬는데 어떻게 뭐 물이 탁 튕겨가지고 뭐 커피 마시다가 이 커피 물이 튀면 번져버리잖아요. 때에 따라서 그 번진 게 더 멋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그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성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는 이렇게 우리가 빨간 단풍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은행나무로 해볼까요? 갑자기 은행나무가 되나? 그렇다면 옐로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옐로우에
짙은 색을 좀, 요거 주황색을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옐로우를 찍어보는 거죠. 자,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바닥에는 어떻게 돼요? 바닥에는 이 잎사귀들이 떨어졌어. 자, 이후에 음, 같은 노란색하고 이 주황색하고 같은 색이냐? 네, 뭐 그렇게 같은 색은 아닌데 약간 뭐 이렇게 단풍이 들려고 할 때, 뭐 이런 컬러 조금 뭐 짙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노란색의 그림자는 오히려 이렇게 브라운 컬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짙은 색이. 자, 어떤 걸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요, 요 분위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중간에 이렇게 조금 짙은 색은 그냥 얇게 찍히는 것보다는 약간 좀 굵은 게 좋기 때문에 조금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글쎄 뭐 이렇게 보면 무슨 열매가 매달려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괜찮습니다.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런 식으로. 자, 잎사귀 부분은 됐고, 잎사귀가 바닥에도 좀 떨어졌죠. 그죠? 조금,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풀은 뭡니까? 라고 할 때, 풀처럼 해도 되고, 아니면 음, 뭐 갈대?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이 정도면 갈대로 할까? 이거 풀로 해볼게요. 자, 연두색을 가지고, 여기서 아래서부터 몇 개, 이렇게, 예, 반드시 똑같이 갈 필요는 없어요. 이런 정도만 해놔도, 예, 앞에 있는 펜선과 함께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무죠. 나무. 자, 잔가지는 그냥 다 대신에 막 너무 두껍게 칠하지 말도록 하세요. 약간 허옇게 남아 있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너무 꽉 채우는 것보다. 자, 이렇게 흰색이 약간 있는 부분은 이제 칠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흰색은 비워둡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나무를 그립니다. 자, 역시 여기는 남자, 글쎄, 이건 한번 사람을 그려야 되니까 남자는 한번 예,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화이트가 남았죠? 네. 여자는 뭘 할까요? 핑크를 해보죠. 핑크. 어떻게요? 우측에 화이트를 남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면 다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 또 하나의 엽서가 그림 엽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오늘 화렵수의 변형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같은 이러한 이렇게 접근하는 화렵수가 아닌 실제로 어떤 볼륨감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나무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